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활동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활동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활동은 알아보자 사다리꼴입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다리꼴인 것과 사다리꼴이 아닌 것을 분류를 해보고 사다리꼴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학 교과서 21쪽을 펴봅시다. 수학 교과서 21쪽입니다. 네, 모두들 다 펴주었나요? 좋습니다. 선생님이 보니까 모두들 수학 교과서를 잘 펴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나요? 네, 자료가 보이죠? 자료에서 다양한 도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자료에서 우리가 사다리꼴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먼저 선생님을 봅시다. 네, 여러분 한번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무엇이 있죠? 네, 사다리꼴이 있죠? 이렇게 생긴 도형을 사다리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형을 보고 사다리꼴이 어떤 건지를 생각해보며 사다리꼴이라고 생각한 곳에 동그라미를 그려봅시다. 선생님이 활동 시간은 5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활동이 끝났나요?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디에 동그라미를 그렸는지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네, 1번, 3번, 그리고 6번에 그렸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화면을 보고 사다리꼴이라고 생각하는 도형에 잘 동그라미를 그려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2번, 4번, 5번은 왜 사다리꼴이 아닐까요? 네, 살펴보니까 사다리꼴이 아닌 것 같다고 잘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선생님이 무엇을 사다리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기준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사다리꼴을 봅시다. 이렇게 마주보는 한 쌍이 평행하고 내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화면을 넘겨서 다음 화면을 살펴볼까요? 이 도형은 사다리꼴일까요? 사다리꼴이 아닐까요? 네, 그렇죠. 사다리꼴입니다. 왜 사다리꼴일까요? 네, 여기, 네,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하죠.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도 사다리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잘 찾아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교과서 22쪽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나요? 네, 다양한 도형이 보이죠? 선생님이 사다리꼴의 기준을 이야기해 주었죠? 이번 도형들은 처음 활동보다 분류하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 사다리꼴의 기준을 생각을 해보면서 사다리꼴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활동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훈이는 이 도형에 동그라미를 쳤네요. 왜 동그라미를 쳤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 내변으로 둘러싸여서 사다리꼴이라고 생각을 했군요. 좋습니다. 선생님과 이야기해본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사다리꼴이라면 어떤 기준이 필요했죠? 네, 내변으로 둘러싸여야 됐죠? 또? 네, 마주보는 한 쌍이 평행했어야 됐습니다.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한 변이 있나요? 네, 그러면 4번 도형은 사다리꼴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지훈이 잘 떠올려 주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들 활동 잘 했나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이 살펴보니 우리 친구들 모두 활동에 잘 참여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다리꼴인 도형에 어떤 도형이 사다리꼴이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2번 도형 사다리꼴이었죠. 또, 네, 4번 도형도 사다리꼴이었습니다. 또, 네, 6번 도형도 사다리꼴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1번은 왜 사다리꼴이 아니었나요? 발표를 해봅시다. 네, 윤서. 네, 여러분, 윤서가 1번 도형은 마주보는 한 쌍의 편이 평행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좋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우리 친구들도 다들 잘 생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번은 사다리꼴이었나요? 3번은 사다리꼴이었는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들이 많네요. 3번은 왜 사다리꼴이 아니었을까요? 네, 민호. 네, 민호가 3번은 변이 4개가 아니라서 사다리꼴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잘 찾아주었습니다, 민호. 마지막으로 5번은 왜 사다리꼴이 아닐까요? 네, 그렇죠. 곡선이 있어서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잘 찾아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된 사다리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모두몬들과 띠종이를 사용하여 사다리꼴을 그리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 그려보자 사다리꼴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하던 대로 3명씩 9모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둠 잘 만들었나요? 네, 좋습니다. 모둠들이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다리꼴의 기준과 사다리꼴인 것과 사다리꼴이 아닌 것을 분류를 해봤죠. 여러분, 사다리꼴은 한 개만 있을까요? 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들이 많네요. 그러면 사다리꼴의 모양은 다양하죠. 네, 여러분, 사다리꼴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그러면 사다리꼴의 특징을 생각해보며 모두먼들과 띠종이를 사용하여 최대한 다양한 사다리꼴의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시간은 몇 분 정도 주면 좋을까요? 네, 선생님이 시간을 1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모두분들과 협력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사다리꼴을 만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활동을 시작해 봅시다. 네, 산모둠은 벌써 사다리꼴을 3개나 만들어 주었네요. 항상 모두분들과 협력하여 수업에 잘 참여하는 산모둠 선생님이 칭찬합니다. 육모둠은 왜 손을 들었을까요? 사다리꼴의 모양을 계속 그려보니 사다리꼴의 모양이 계속 똑같아진다고요? 다르게 그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사다리꼴을 살펴보니 옆면의 길이를 다르게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 나왔네요. 또, 네, 마주보는 두 쌍의 길이가 달라도 되냐고 질문을 해주었네요. 여러분, 마주보는 두 쌍의 길이가 달라도 좋을까요? 우리 사다리꼴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하기만 하면 되니까 길이가 달라도 괜찮겠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띠종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다리꼴을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육모둠 잘 해볼 수 있겠다고요? 좋습니다. 항상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육모둠 선생님이 칭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활동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선생님을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한 모둠이 있을까요?
네, 다들 잘 맞추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모둠이 만들어 본 사다리꼴에 대해서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보고 싶은 모둠 있나요? 네, 3모둠, 네, 6모둠 한번 나와서 발표를 해봅시다. 네, 6모둠은 두 개의 사다리꼴을 그렸네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사다리꼴을 살펴봅시다. 사다리꼴인가요? 네, 좋습니다. 다른 모둠들도 다 사다리꼴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6모둠, 왜 이 두 모형은 서로 다르게 생겼는데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서로 다르게 생겼지만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이기 때문에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네, 그리고 6모둠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었죠. 그때 선생님과 함께 사다리꼴의 기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옆면의 길이를 다르게 해서 사각형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옆면의 길이를 다르게 해서 사다리꼴을 그릴 수가 있었나요? 네, 그렇죠. 여러분, 6모둠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렇죠.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하려면 옆면의 길이는 같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6모둠 띠종이 그리기 활동을 통하여 사다리꼴의 성질을 잘 찾아주었습니다. 모두 박수를 쳐주도록 합시다. 네, 그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또 발표해보고 싶은 모둠 있나요? 네, 좋습니다. 3모둠 나와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3모둠은 사다리꼴을 4개나 그려주었네요. 여러분, 이 4개의 사다리꼴이 모두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네, 다른 모둠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5모둠, 어떻게 이런 사다리꼴을 그렸나요? 네, 여러분 잘 들어보았나요? 네, 아주 좋은 의견들이 나왔죠. 띠종이를 활용하여 사다리꼴을 그리는 방식은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학 문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산모둠이 아주 잘 나타내 준 것 같아서 선생님이 뿌듯합니다. 그러면 이 4개의 사다리꼴은 왜 사다리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선생님과 함께 알아본 사다리꼴의 기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다리꼴은 한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이고 다양한 모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발표했던 모둠처럼 사다리꼴을 그려보면서 사다리꼴의 다양한 성질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해주었습니다. 이제 학습일지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일지는 30쪽입니다. 여러분 학습일지 모두 잘 펴었나요? 네, 여러분 3가지의 평가가 있죠. 오늘 자기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에서는 못했다, 잘했다보다 내가 얼마나 성장했냐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습일지를 보고 여러분이 잘 성장하고 있나 확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고 잘했으면 자신의 장점을 더욱 강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체크리스트 3개를 살펴봅시다. 나는 사다리꼴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 나는 다양한 사다리꼴을 그릴 수 있다. 나는 모둠원들과 잘 협력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보통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1점, 그리고 잘했다 라고 생각하면 2점, 그리고 매우 잘했다 라고 생각하면 3점을 주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학습 일지를 쓰고 선생님에게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실현 마치겠습니다.